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RNN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베이직한 RNN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바닐라 RNN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이 바닐라라는 명칭은 주로 어디에 붙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 맛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딥러닝 모델에서도 가장 초기 버전의 모델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 모델이죠. 그 기본 모델에 대해서는 이런 바닐라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RNN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기 모델, 가장 기본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초기 모델의 RNN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RNN 스트럭처의 네 가지 셀, 요 하나하나를 바로 저희가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개의 셀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봤습니다. 자, 요 구조에서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바로 이 RNN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인풋 값, x에 저희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I am a boy 이렇게 단어들이 x 값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RNN 스트럭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차적인 학습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때 대부분 다 병렬적으로 학습을 하시던가 다 한꺼번에 학습을 하던가 이런 방식의 학습을 하는 레이어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RNN 스트럭처의 가장 큰 특징, 순차적인 학습을 한다. 즉, 시간의 흐름을 우리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녹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한다랄지 혹은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룬다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I'm a boy랑 boy am a I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I am a boy 이 순서대로 단어들이 나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N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I'm a bo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I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Y1으로 나오게 됨과 동시에 여기에서 학습된 결과를 그 다음 셀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셀에서는 M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학습된과 동시에 이전에 학습된 결과물을 같이 참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또 내고 다음으로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A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또 참조해서 결과값 내보내고 또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 셀 하나를 제가 좀 뜯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셀의 구조는 바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W라는 우리의 가중치가 있죠.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가 있고요. 이 weight는 당연히 우리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가중치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가중치 조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X 보면은 우리의 인풋값, 우리의 단어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가중치랑 곱해져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과값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결과값이 바로 다음 셀로 이렇게 전달도 되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두 액티베이션 펑션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RNN 스트럭처에서는 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도 같이 지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 특성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요.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0과 1 사이의 결과값을 내보낸다. 0과 1 사이에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tanh 펑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과값을 내보낸다? 자,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 요 차이만 반드시 지금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바닐라 아래는 스트럭처의 셀을 뜯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tanh 펑션이라고 썼으니까 바로 이 함수, 이 비선형 함수를 쓴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셀을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괜히 이제 수식도 많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거는 이 처음 시작하는 셀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요 두 번째 셀을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의 H 계수 있죠. W의 H 계수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요 W의 H 가중치는 언제 쓰이는 거냐? 바로 이전 셀에서 학습된 결과가 이렇게 파란색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오겠네요. 그 값이 오게 되면 그거랑 어떠한 가중치, 우리가 WH라는 별명을 붙일 건데 그 가중치랑 더해져서 일단 여기다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랑 더해지느냐? 바로 우리 다음에 나올 단어, 예를 들어서 I am이다 하면은 m이라는 단어 값과 그 다음에 WX 가중치, 즉 여기와 곱해지는 가중치랑 더해져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받은 그 결과물의 W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과 우리의 새로운 인풋 값과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이 더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까지 더해져서 마찬가지로 tanh 펑션을 통해서 결과값을 내기도 하고 다음 셀로 전달도 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쭉 연결된 거예요. 쭉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핵심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RNN 셀에 바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WH 있죠. 이 세 개의 가중치들이 전혀 다른 가중치들이 아니라 같은 가중치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WX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독립적인 가중치들이 아니라 같은 가중치들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로 나가는 가중치가 있고 WY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Y 쪽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우리 H, 히든 스테이트 쪽으로 나가는 애를 우리 WH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인풋 쪽에서 받아들이는 그쪽 데이터랑 곱해지는 가중치를 WX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렌지색 가중치들과 그 다음에 노란색 가중치들과 여기 있는 회색 가중치들은 다 같은 가중치다.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RNN 셀에서의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는 게 붙거든요. 여기서는 시퀀스형 데이터에서 시퀀스형 구조에서 저희가 back propagation을 할 때는 BPTT,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는 이걸 붙여주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가중치들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조해서 이 다음에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Y4를 W에 대한 미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WX죠. WX에 대한 이런 미분값을 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WX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려면 우리가 미분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체인 룰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4를 h4에 대한 미분한 값 곱하기 h4를 wx에 대한 미분한 값을 해주면 이렇게 곱해져서 상쇄되니까 결국에는 y4를 x4 여기 wx에 대한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가중치들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구하시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 주시면 안 되고 바로 다음 걸로 이어가 볼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를 체인룰로 곱한 가중치의 값.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쇄되고 나니까 y4를 이 wx에 대한 가중치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체인룰로 쭉 구해주시면 또 이러한 수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를 쭉 체인룰로 곱한 가중치를 다 더하게 되면은 드디어 y4를 wx에 대한 가중치의 가중치를 저희가 미분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체인룰을 그냥 다 적어놔서 어려운 거고요. 실제적으로 원리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자기 제가 가중치를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중치를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장의 길이가 y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문장을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y100까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y100까지. 그러면 문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 있죠. 그럼 제가 방금 구한 고식을 100까지 쭉 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이 식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자, 길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컴퓨터는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게 바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vanishing, exploding gradient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vanishing 하면은 gradient 소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gradient 소실이 왜 일어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인룰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곱셈으로 쭉 곱하기가 100개가 이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세요.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1이라는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요. 그러면 이걸 계속 곱해 나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한 값이 0으로 수렴했다. 그러니까 y4를 wx에 대한 우리 미분한 값을 이게 0에 수렴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 가중치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RNN 스트럭처, RNN 딥러닝 모델이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온 베니싱 문제는 바로 그걸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온 exploding gradient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아까와 반대로 1보다 큰 숫자가 곱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1.xx 계속 곱해져 나가면은 얘도 그라디언트가 나중에 업데이트할 그라디언트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막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손실함수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막 우리 로스가 안정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베이직한 RNN, 바닐라 RNN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문장의 길이가 짧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될 때, 그럴 때에는 바로 이 vanishing, exploding gradient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가 좀 어렵다. 제대로 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